자, 오늘도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의 김근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에서 사실 좀 시장에 대한 얘기 많이 드리기도 하면서 코멘트를 좀 어떻게 드렸냐면,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건 금리 인하 수혜주에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에 포커스를 하고 나머지 자금은 웬만하면 현금을 좀 보유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 중인 종목들은 좀 수익 실현을 해놓고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난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조정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조정 장세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이 단기적으로 현금을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가 매수로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당연히 포인트는 금리 인하 수혜주에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수익 중이시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좀 듭니다. 그런 지점들도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지금 글로벌 단에서 잭슨홀 미팅이라는 빅 이벤트가 지나갔고, 또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새벽 5시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또 남아있는데, 글로벌에서 또 집중도가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월의 연설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옮겨가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글로벌 흐름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또 우리 증시는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자 미 증시가 이렇게 끝났는데요. 자, 초록색은 잘 상승해준 종목들, 빨간색은 하락한 종목들인데, 새빨간 애들 있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처럼 새빨간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세게 내려간 종목들입니다. 근데 빅테크들 보면 좀 어두침침하죠?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이 아랫단이라든지 이 사이드에 있는 쪽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증시가 괜찮았다라고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빅테크의 전반적인 조정세와, 그리고 러셀 2000이라든지 다우존스처럼 전통적인 강세 업종들, 식품, 뭐 에너지,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제가 누차 강조드리고 있는 바이오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토대로 빅테크가 그러면 좀 휘청이고 있나?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한 올해 초부터 해서 지난 한 7월 정도까지 빅테크의 거의 꾸준한 랠리가 진행되었었는데, 이게 좀 최근에 와서는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지점들이 시사하는 바는 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하나씩 좀 볼게요. 자, 먼저 나스닥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증시에 참여하기 전에 참고를 하고 있는 나스닥. 자, 전고점대를 보게 되면은 포인트가 요 정도 되는데, 사실 전고까지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고대의 물량을 많이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약세라는 거를 나스닥 지수의 모양만 봐도 좀 알 수 있어요. 자, 사이에 뭐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는 있는데 제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 드렸죠.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고점까지 아직 좀 걸리겠구나. 좀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구나, 나스닥이. 자, 다음 S&P 500입니다. 나스닥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고점대 트라이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매물 흡수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S&P 500은 입장이 좀 다르다. 업종 자체가 나스닥에는 기술주가 많이 뭉쳐있고 중심에는 빅테크 위주라면 S&P 500 같은 경우는 여타 다른 종목들도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업종들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보다는 빅테크 사이드에 있는 종목들이 좀 좋을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자, 마지막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더 세죠. 전고대 트라이가 더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형주, 전통적인 업종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 전고점 정도와 비교만 해볼게요. 자, 그리고 러셀 2000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지수고, 특히 바이오테크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포진되어져 있는데, 변동성이 좀 세죠. 아무래도 중소형주다 보니까 막 급등해서 위에서 놀다가 또 급락했다가 다시 또 트라이하러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약간 어지럽다고 느끼실 텐데 어지러운 지점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일단 지금 빅테크 위주의 시장이 조금씩 스물스물 끝나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시장을 거의 독점적으로 올려버렸어요. 시총도 큰데다가 또 매출 캐파라든지 실적 베이스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장을 들고 올려버리니까 이제 러셀 2000이라든지 뭐 다우존스에 포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소외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좀 표현이 되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우리는 이렇게 안 좋은데 미국 증시는 왜 이렇게 좋아? 사실 빅테크만 좋았거든요. 지금 금리 인상기, 그러니까 고금리가 유지됐던 시기 동안 잘 나갔던 거는 빅테크만 잘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좀 객관화를 하기 어려워 보였던 시장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었는데 어느 정도 정상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빅테크 쏠림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근데 그럼 우리 시장은 오늘 어땠는가? 최근에 빅테크가 그런 흐름 갖는 거 알겠어. 미국 시장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알겠는데 우리 시장 어땠는가 좀 살펴볼 건데 먼저 오늘 시장 좀 판단해 봅시다. 자, 상승 종목수 양시장 합치게 되면은 한 1200개 정도 되죠. 자, 하락 종목수 합쳐보니까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전형적인 보합권 장세가 나왔어요. 자, 빅테크는 밀렸고 중소형 단은 올라갔습니다. 글로벌이. 우리도 유사한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중심으로는 좀 하락이 나와줬고 그 외에 사실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 섹터들 많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금리나 수혜주로 건설주들도 말씀을 드렸고 바이오는 여전히 좋다고 이야기 드렸고 뭐 조선이나 방산 쪽 수주 모멘텀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중소형주 위주의 테마주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여타 뭐랄까 빅테크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움을 가졌던 분들의 생각에 의하면 괜찮은 움직임이 그래도 나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장중엔 좀 안 좋았는데 장 막판에 좀 말아 올렸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럼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얘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ADR 지표입니다. 제가 이거 되게 오랜만에 가져오죠. ADR 맨날 가져왔었는데 제가 ADR이 맨날 80 밑에서 놀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80 밑에서 놀 때? 결국에는 자, ADR 제가 오랜만에 가져오니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100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과열이에요. 보통 120 정도 되면 과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려가면 이거 너무 차가운데? 완전 너무 차가운 시장이에요. 이제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과매도로 판단하는 게 이제 80 정도예요. 그래서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80까지 가면은 보통 120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 ADR 지표가 뜻하는 거는 전체 종목수 대비해서 상승 종목수가 많은가 하락 종목수가 많은가 시장의 과열도를 체크하는 건데 사실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얘가 다시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하락을 유지했던 폭이 워낙 깊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유지해 줄 가능성, 밸런스가 좀 비슷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일단 예측치이기 때문에 일단 과매수로 들어가 있구나, 과열권이구나. 그럼 어느 정도 과열권이 풀려야 되는 조정기가 필요하구나라고 바라보시면 되고 실제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 조금 억울해요. 그죠? 제가 이 80 밑으로 가면은 한 120까지는 간다. 자, 여기도 밑으로 가니까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도 올라가다가 120 못 가요? 여기도 못 가요. 자, 그러면 왜 코스닥은 이렇게 과매도는 사실 여기 그 70이거든요? 70까지 내려가면서 왜 120까지 못 갈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지점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을 드리고 싶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거는 시가총액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상당히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코스닥 기준으로 볼게요. 1등이 새삼스러우실 겁니다. 바뀌었어요, 오늘.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1등에서 안 내려올 것 같았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2, 3등으로 밀려났어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자라면은 바이오, 제가 바이오 노래를 부르는데 바이오가 얼마큼 있나 좀 볼게요. 4등? 오케이, 바이오네요. 6등 바이오, 7등 바이오, 8등 바이오, 10등 바이오, 계속 바이오가 나오죠. 이제 비중이 바이오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오가 지금처럼 막 치고 올라가는데 ADR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정폭이 상당히 깊어서 코스닥의 경우는 더 낙폭이 큰 거고 ADR 지표를 비롯해 봐도 시장에서 이제 과매도권으로 또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지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업종을 좀 봐야 되는데 코스닥을 기준으로 좀 볼 거고요. 여기에 자,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거 있죠. 코덱스 바이오, 헬스케어를 기준으로 봅시다. 헬스케어. 여기에 코덱스 2차 전지
코덱스 반도체까지 같이 볼게요. 자, 이거 보면 딱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코스닥이 보니까 우리 이때가 뭐냐면 우리 잘 아는 블랙 먼데이가 발생한 날이에요. 블랙 먼데이까지 회복을 해줬는데 다시 또 흐물흐물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케이, 헬스케어, 그러니까 바이오랑 헬스케어가 있는데 둘이 편입 종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가요. 근데 헬스케어는 보니까 이 하락한 거 다 회복하고 위로 가고 있네요. 신고가 영역이죠. 오케이, 그러면 코스닥 중심에 바이오가 있으니까 코스닥 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흐물거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밑에 보세요. 코덱스 2차전지, 코덱스 반도체도 지금 코스닥에 많은 종목들이 편입되어져 있는데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반도체 계속 내려갑니다. 자, 여기 딱 고점 딱 찍고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가요. 이게 나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또 봐야 되는가로 봐야 되는데, 자, 두 가지의 뷰가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키 맞추기가 필요해요. 1번, 키 맞추기. 자, 2번. 자, 가는 놈이 더 간다. 가는 놈이 더 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단순 차트만 보면요, 이제 바이오는 내려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밑에 많이 내려갔었던 2차전지랑 반도체랑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제 뷰로는 두 개가 어느 정도는 교집합적인 측면을 보여줄 거예요. 뭐냐면 2차전지나 반도체가 바닥을 잡는 구간이 좀 돌입될 거고, 바이오는 한동안 더 갈 겁니다. 요 흐름으로 갈 거예요. 전문가님이 너무 애매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런 얘기 드렸죠. 악재가 나오고 있어요. 해당 섹터에. 특히 2차전지가 그렇죠. 2차전지에 막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악재를 반영을 안 합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종목 한번 같이 볼까요? 얘는 뭐 다 보셨으니까 제가 넘어가 볼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대장이죠? 배터리 대장인데 잘 갑니다. 그죠? 네. 근데 제가 얘도 종목에 코멘트 이렇게 드렸어요. 여기서 위로 여기까지 갈까요?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갈 거예요. 이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놓고 이 저점 안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악재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재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는, 자, 여기서 안 좋은 얘기 나와요. 실적 너무 안 좋다. 내려갑니다. 또 버티다가 또 안 좋아요. 내려가요. 전기차 성장 안 하는데 내려가요. 여기서 지금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오죠. 전기차 화재도 그렇고, 물론 화재는 국내 배터리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만은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실적도 이번에 나왔는데. 근데 왜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이럴 때가 보통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바닥에 대한 어떤 안정도가 확보가 된 거지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말인즉슨 얘가 위로 튀어 올라갈 확률보다 당연히 이제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혹시나 여기서 평단 관리를 하셨던 분들은 뭐 비중을 어떻게 해서 추가 매수했더니 제가 한 여기 정도 돼요 하면은 한 번 정도 수익 실현을 해보는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제가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 단에서 제가 그럼 더 간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5월 정도부터 이제 바이오를 열심히 얘기를 드렸어요. 이것도 같이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한번 봅시다. 똑같이 코스닥을 올려놓고요. 이번에는 코덱스 헬스케어 똑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고 시장하고 어떻게 다르게 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얘를 제가 가장 강조를 많이 드린 게 이제 5월 말쯤부터 해서 6월 초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 바이오가 굉장히 약할 때였어요. 시장도 여기서 막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바이오라고 해서 막 튀고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이 명인들의 복귀 돌려서 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6월에서 엄청 많이 강조를 드리죠. 바이오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 왜요?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 대장이 바이오고요. 일단 베이스가. 그리고 바이오에 지금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특히 플랫폼 단에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그때는 아리송하셨던 분들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잘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오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왜요? 이때는 뭐가 중심이었죠? 화장품, 전력기기.
전력기기 들어가니까 변압기, 전선 이쪽 움직이고요. K푸드 하면서 식품주들 움직이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2차 전지에서 뭐 PNT라든지 또는 나노탄소 튜브, 탄소 나노 튜브 쪽, 나노신 소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막 움직이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 혼자 이제 바이오 얘기하니까 좀 의아해 하셨었는데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또렷해지니까 점점 상승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종목 단으로 좀 같이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시장 얘기만 마저 마무리하고 올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럼 바이오가 왜 더 간다고 제가 바라보고 있느냐. 이제는 금리 인하를 거의 시사하고 있어요. 9월 금리 인하. 파월 의장이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라는 스탠스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간에 어쩌면 좀 팽팽한 좀 모습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하게 경기 침체를 건드리면 다시 한번 시장이 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파월 의장은 적절하게 잘 얘기했어요. 자,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정책을 조절할 때가 왔다. 아주 좋은 코멘트였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크게 하락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목표를 2.0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내려오고 있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제 금리 인하 해도 될 것 같아. 시장이 정확하게 원하는 포인트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를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노동시장 여건에 추가 냉각을 추가하거나 하는 건 환영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노동시장이 지금 냉각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아니야. 우리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직접 언급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고용시장 있죠. 자, 고용을 보게 되면 기업이 있죠. 이제 기업이 이제 고용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인데 파월 의장의 중요한 코멘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업이 안 좋아서 고용을 안 하는 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건가요?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거는 기업이 고용을 안 하고 기업이 해고를 진행해야 되죠.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단순하게 지금 고용이 약간 조절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그렇게 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표까지 볼 건데 한 번 금리 인하할 확률이 이제 9월 미팅이거든요. 이제 9월 FOMC에서 71%. 이제 빅컷이라고 요즘 이야기하죠. 예전에 이제 빅스텝 하면서 50bp를 이야기했었는데 50bp를 낮추는 빅컷 가능성이 28%로 점쳐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 당연하겠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계속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먼저 반응하고 있는 애들이 뭐냐면 환율이에요. 지금 환율이 이 차트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1,400원이고 여기가 이제 1,300원 정도 됩니다. 여기 지금 가격대가 1,330원인데 진짜 많이 내려왔어요. 가파르게 막 내려와 버리죠. 금리 인하를 시사해 버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국내 금리에 비해서 미국이 굉장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원달러에서 달러가 너무나도 강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달러 강세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처럼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는 달러의 유입이 계속 가능해지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니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거래대금도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얘 바로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돌파, 3년 만에 황제주 복귀. 자, 오늘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 종목단에서 제가 얘기 드릴 건데 제가 생물보안법을 토대로 해서 CDMO에서 어떤 기업이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느 정도 캐파에 있는지는 제가 이 명인들의 복귀에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자로 해서 100만 원 돌파했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전 여전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ST팜 같이 보는 게 바이넥스. 자, 얘네들이 이제 CDMO 국내에서 삼총사인데 당연히 대장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꾸준히 계속 좋습니다. 그죠? 내가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가 점점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연내 통과라는 거 이제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8월도 곧 끝나가니까 9월, 10월, 11월, 12월밖에 없어요. 그럼 생물보안법 통과하면 제일 수혜 가능성 큰 게 CDMO니까 이쪽은
뭐 당연히 계속 관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모멘텀 주도는 누가 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연히 하는 겁니다. 현재 단계에서도 CDMO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술력과 두 번째 생산 캐파인데 생산 캐파 1등은 글로벌에서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단계 기준에서도. 근데 앞으로 6, 7, 8공장 더 지어지면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 CDMO는 앞으로 우리가 관심주에 놔야 되고 얘는 제가 이야기 드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실제로 추천드린 것도 이제 한참 밑에서 이때 좀 걸렸어요. 그죠? 다만 잘 올라와 주고 있으니까 이쪽은 계속 관심주에 넣으셔야 되고 들고 있는 분들은 쭉 홀딩하면 되고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을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는 입 아픈 제가 좀 너무 많이 강조를 드린 코스닥 시총 1등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이쪽은 계속 좋죠.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좀 조심하라고 이야기 드렸던 펩트론이 있죠. 펩트론은 지금 사실 좀 죽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펩트론 들고 있는 분들도 좀 정리해야 되는 자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에 비하면은 아직도 수익 구간이니까 이건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제외하고 나머지 플랫폼들은 저는 계속 관심입니다. 계속 관심. 계속 좋은 얘기 여기서 나올 거예요. 얘네가 중심으로 바이오 끌고 갈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제가 구조를 말씀드렸죠. 1번 이제 대장이 움직여야 된다. CDMO는 아까 대장이랑 따라가는 애들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 자, 이 대장이 움직여야 되고 이거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섹터의 대장들이 움직여야 돼요. 이거 얘네가 지금 플랫폼이죠. 얘네들이 다시 플랫폼 쪽인데 플랫폼 움직이고 나서 이제 일반 바이오테크 예를 들면 신약 이제 신약 개발하는 애들도 이제 막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중소형주들 이렇게 움직일 건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장이 죽었는데 2등, 3등이 따라서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지금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안 움직인 애들이 막 계속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움직이려면 어차피 대장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들고 있는 분들은 뭐 얘네들은 계속 홀딩 하셔도 되고 만약에 없는 분들은 이 조정기에 잡으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릴게요. 이 금리 인하기에서 얘네들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애들입니다. 여기에 좀 더 봐야 되는 애들이 이제 유한양행이에요. 그리고 오스코텍. 이거는 제가 어제 있었던 이제 3포인트 시간에서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슬슬 유한양행은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 밑에서 끌고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단기 차익 노리고 잡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수익 실현하는 구간에 돌입했습니다. 뭐냐면 얘네는 좋아요. 대놓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팔라고 할까요? 팔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게 좋아요. 재료가 이제 FDA 같은 경우 이제 승인이 나왔고 이제 앞으로 매출 찍힐 건데 그 시기까지의 약간의 과도기가 존재하고 증시는 이 재료가 소진되는 거에 대해서 과민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당일날 FDA 승인했네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죠. 이런 경우가 또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예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변동성 나와도 별로 상관없으니까 홀딩 하셔도 되는데 단기 차익 노리는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한번 팔고 밑에 다시 잡자. 이 의견으로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양행이랑 똑같이 움직이는데 얘네가 지금은 좀 차익이 나와서 그런 거지. 비슷한 모멘텀으로 비슷하게 움직임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포커스를 두는 게 이 금리 인하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의 또 다른 수혜주는 얘네들도 좀 보셔야 된다고 이제 추가를 할게요.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일부 보유하시고 포인트는 어디에 두셔라? 금리 인하 수혜주에 두셔라라고 얘기 드리면서 이야기했던 애들 잠깐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GS건설. 지금 부동산 뉴스 슬슬 올라오는 거 느껴지세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 서울부터 살아나기 시작한다. 요 얘기 막 나오고 있죠. 이거 지켜보세요. 금리 인하 실제로 기점 돌아가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또 바뀝니다. 지금의 기조, 지금처럼 전체 다 부동산이 빠지고 있는 거에서 또 올라가는 기조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건설주들 먼저 반응하고 있죠, 지금.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얘네 둘은 제가 실적 베이스로 다른 건설주는 아직 실적 턴어라운드가 안 나왔는데 얘네 둘은 실적 베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난주를 기준으로 봐도 지금 굉장히 좋죠. 여기에 더불어서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전신이었던 삼성 E&A. 얘네들도 전 다 똑같이 좋다라고 봅니다. 제가 실제로 지난주 방송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약간 단기 조정 나올 수 있는데 포인트 두실 거면 얘네들 두세요 하면서 말씀드렸던 애들 잘 안 보이실 건데 똑같은 종목입니다. 얘네들
얘네들이 그대로 이번 주 시장 조정기 동안 쭉쭉쭉 올라와 준 거예요. 물론 삼성 엔지니어링은 약간 조정받지만 얘네들 똑같이 저는 이번 금리 인하 수혜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매수를 안 하는 업종이에요. 얘네들 조정 나오면 사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특히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있지 않는 업종, 최근에 좋았던 금융주, 건설주 이런 쪽들이 반응도가 사실 굉장히 가팔라요.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차차 강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금리 인하의 세 번째 포인트, 첫 번째 바이오 짚어드렸고, 두 번째 건설 짚어드렸고, 마지막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사진 보셔도 아시겠지만 2분기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 괴리율, 무슨 말이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애들 중에 제일 세게 나온 애가 누군데? CS윈드예요. 얘네 풍력하는 애들이잖아요. 풍력도 이번에 풍력 이제 원래는 풍력 이 발전기를 보게 되면 날개가 있고 하부 구조물이 있는데 CS윈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부 구조물도 같이 하죠.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풍력주들도 괜찮고 신재생 에너지들도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이 지점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실적이 제일 좋았고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CS윈드를 기준으로 좀 보고요. 이런 자리 저는 다 괜찮다고 봐요. 지금 상당히 조정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SK 오션플랜트. 국내 풍력은 이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둘 다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태양열도 같이 봐야겠죠. 태양광 에너지를 보자라면은 한화솔루션이 대장이고 여기 추가로 따라갈 수 있는 게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요 정도만 일단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대장이 움직여야 따라가는 애들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실제로 얘네들이 대장이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애들이 등장할 건데 우선적인 움직임은 얘네들 추적하셔야 돼요. 관심 종목에 얘네들 넣어놓고 잘 추적하십시오. 지금 시세 나오는 초반기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여기서 조정이 좀 나와준다. 시장 좀 밀린다 하면은 똑같이 우리가 관심주 안에서 지켜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명인들의 복귀에서는 금리 인하기에 포인트 둬야 되는 애들을 하나씩 좀 지켜봤어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시장 중심이 되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지금 반도체 얘기는 오늘은 안 드렸습니다. 어차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봐야 되는데 HBM 단이랑 구분지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얘기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HBM 따로 여기 들어가는 액침 냉각도 따로 HBM 있으면 그럼 소부장은 어떻게 할 건데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제가 내일 오후 4시에 반도체 얘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섹터별로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지금 중요한 반도체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지점 말씀드릴 거니까 내일 오후 4시 토마토증권통 라이브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리 인하 수혜주들, 금리 인하의 포커 포인트 둬야 되는 시장이니만큼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도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마토의 김근우였습니다.